자, 안녕하세요. 굿모닝 작전 6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장 좋죠? 오늘 장 좋을 겁니다. 오늘 조금 전에 금리 인하했습니다. 25bp 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요렇게 코스피 2585 뭐 코스닥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2700까지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왔고, 시장은 요렇게 해서 이제 요 보면 추세선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죠. 요 위로 톡 올라왔어요. 네, 오늘 장 좋습니다. 장 좋고, 아시겠지만은 요 1시간 동안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쵸? 1시간 동안 요 30분 기준으로 30분 전 같은 경우는 어제 빠졌던 종목들 조방원전 뭐 지주사 이런 애들이 강했고, 요 시간부터는 다시 2차 전지가 붙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이제 지금 가장 대한민국에서 강한 섹터는 지주사입니다. 그렇죠? 지주사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면 그 롯데 지주 같은 경우도 거의 10% 정도 급등을 하고 있고 9% 정도 올랐죠. 그 다음에 제가 아침에 어저께 종가에 HD 핸들 샀었거든요. 어제 종가에 HD 핸들을 사죠. 사서 아침에 팔았는데 107,000원 정도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지주사 그 다음에 여기 이게 가장 강해요. 강하고, 왜냐면 각도가 제일 셉니다. SK도 보시면 각도가 지금 엄청 센 거거든요. 요런 게 좀 있고, 그리고 나서 시장 조금 더 분석을 해드리면은, 조금 전에 이제 금리 내렸습니다. 요거부터 하고 갈게요. 그럼 환율 변동성을 잠깐 봐야 되는데, 팍 튀죠. 금리 내렸으니까 환율은 튀입니다. 이렇게. 근데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환율은 튀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은 튀어 오르면은, 이제 환율이 올랐다는 이야기는, 근데 올라도 이건 이제 방어예요. 방어고, 환율은 약간은 반등 쪽이 열려 있습니다. 환율은 아마 다시 1,400원을 터치할 확률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환율은 약간 터치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쪽으로. 왜 그러냐고요? 달러가 이제 강해질 것 같아서. 달러가 최근에 약했는데 조금 강해질 수 있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 메커니즘이 있어서.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장으로 치면은 호재냐 악재냐고 묻는다면 조금은 호재에 가깝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잘 올라와 주시는데, 뭐 요 재료가 지금 오늘 장에 개장 전에 나온 거죠. 엔비디아보다 더 중요한 재료잖아요. 연방법원이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효에 제동했다. 그쵸?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4월 1일자 상호관세죠. 요거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제일 먼저 반응할 건 아시겠지만은 자동차죠. 자동차죠. 자동차. 그쵸? 자동차죠. 요 이야기는. 자, 그런 게 좀 있고, 뭐, 어쨌든 그런 그림이고, 지금 또, 오늘도 전력은 엄청 강합니다. 전력은 엄청 강한데, 전력은 여러분들 효성중공업이 거의 근데 전력은 약간 슈팅이 났어요, 오전에. 그래서 전력은 오늘 조금 상당히 강한 그림이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재료는 미지근합니다. 그렇죠? 미지근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종목들 보면 하이닉스도 그냥 강세. 제가 여기 여러분들 하이닉스가 가장 최근 6번째 관심주로 들였을 때가 16만 6천 원,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한 30%. 그래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어쨌든 오늘은 이제 21450 정도에서 멈추는 힘에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있고. 근데 다른 반도체 종목들은 그리 세진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엔비디아 이야기할 때 많이 하는 기업들 뭐 있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한미 반도체도 있을 거고, 뭐 또 위스페타시스도 있을 거고, 뭐 테크윙도 있을 거고. 아침에 제가 VM이란 기업을 잠깐 봤는데 이런 거는 약간 이제 수작이 있는 거고, 반도체는 조금 약합니다. 근데 이거는 반도체가 약한 거는 반도체 이야기라기보다는 다른 게 강해서 그래요. 근데 채팅창에 그 왕관 하신 분은 뭐예요? 아, 우리 이상우님은 왕관이 있지 이러면? 샵이 뭐예요? 본인 그 필명이 그 왕관이 되는 건가? 왕관이 아니에요? 그 채팅에 보니까 이렇게 보라색의 샵 1번이 있는데? 엄마 또 왕관이네? 아, 좋습니다. 자, 그런 게 좀 있고, 지주사, 그 다음에 금융주, 이런 애들. 다 밸류업 쪽이죠. 이 공통점이 밸류업이죠. 밸류업. 밸류업 쪽입니다. 밸류업. 그게 그렇고, 오늘 그 중간선거가 아니라 그 사전투표일인데, 오늘하고 내일이 사전투표일인데, 지금 시장은 어쨌든 모 정당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그렇습니다. 시장은 모 정당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이 섹트들이 다음 주에 세론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거 좀 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고요. 예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세론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예단할 필요는 없고, 글로벌 정시 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팍 지금 붙어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 건 조금 있고, 배터리 이야기는 뭐 1부에 5부에서 신나게 들었기 때문에 저는 안 합니다. 응? 배터리 이야기는 5부에서 신나게 들었기 때문에 들으셨으리라 믿고, 저는 아무 말 안 합니다. 자, 그래 보시고, 봅시다. 이게 좀 차분히 장을 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 일희일비 단정하지 말고, 자, 요런 거는 뭐예요? 반영됐죠? 그쵸? 이건 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좋으면서 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6월달 준비를 해야 돼요. 6월달. 그러니까 6월달에도 테슬라가 강할까?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테슬라가 240달러에서 360달러면은 80달러 올랐거든. 6월에 준비해야 돼. 이제는 오늘 아침에 나왔던 내용들을 이제 이거는 내가 아침에 하나 올려드리지 않았어요? 요거는 이미 이제 많이 반영이 됐고, 물론 이제 주가는 계속적인 이슈로 갈 거예요. 미국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개시한다. 어젯밤에 미국의 중국 기업 포니 AI는 폭락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아마 SOS랩을 안내를 드렸었는데 5월 20일 날 로봇 플러스 자율주행으로 그 SOS랩이 보시면은 잘 봐봐요. 물론 뭐 끝났다는 소리가 아니라 안 가죠. 안 가요. 그러니까 퓨런티어나 이런 애들이 별로 안 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한 달 동안에 선제적으로 테슬라가 이제 6월 달에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시작을 하고, 또 이 앨런 머스크는 도저히 자리에서 내려오고, 자 그런 그림이 있는 거고, 미국은 어쨌든 간에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딱 자리를 잡았단 말이야. 마이크로소프트는 신고가예요. 딱 신고가 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신고가면 당연히 미국에서 메타도 다 올라온 거고, 메타도 다 650달러면은 딱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아마존이나 이런 애들이 많이 관리는 좀 만무하고, 또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반도체는 지금 느리지만은 이렇게 AGBO죠. AGBO예요. 딱 반도체 느리지만은 브로드컴이나 마이크론이나 이런 애들이 올라오거든요. 딱 요래 있는 거. 요거 보면서 그렇지, 하이닉스 뭐 느리지만은 나쁘진 않구나. 주도주는 아니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나서 이제 애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플이 이제 6월 달에는 그래. 6월은 애플이 어느 정도 회복해 주냐 되게 중요해요. 6월은 또 애플 회복력도 중요합니다. 애플이 관세도 있고 많이 빠졌는데 구글은 별 상관이 없어요. 구글하고 아마존은 상관이 없고 애플 회복력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우리는 뭘 보는 건 AI 보는 거예요. 스마트폰 말고 AI 쪽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4살 지금 같은 경우는 큰 그림에서 이제 또 6월 달을 준비하는 관점으로 본다면, 아까 말한 대로 자동차는 어제도 이야기 드렸는데, 자동차는 또 6월 달에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건 또 6월 한번 기대해 볼 만해요. 근데 자동차는 무거워요. 무거우니까 뭐 많이 볼 건 없고, 그냥 딱 지금 우리 지주사 결하고 맞춰서 보면 그냥 기아를 대장으로 보면 될 것 같네요. 제 생각에는. 또 관세잖아요. 관세도 이제가 현대보다 기아가 더 크죠. 그쵸? 그러니까 기아를 보면 되지. 기아 맞죠? 관세하고 요거 지주사하고 이런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다음에 물론 또 밸류오버로 보면 현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기아를 보는 게 나아요. 기아를. 대형주는 요렇게 이렇게 조금씩 이제 안 움직인 종목들을 사전에 살살 준비해 가는 시간을 가지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시간이니까, 애플의 시간이란 말이 아니라 애플을 좀 볼만하다고 한다면, 여기서 지금 애플 관련으로 최근에 관심주로 드린 거는 없어요. 이거 다 삼성이고, 요거 삼성이고, 요거 삼성이고,
실리콘2가 지금 45,000원이 아닐 텐데 들어갔을 텐데 46950 40%? 여기는 애플 쪽이 없네요. 예. 근데 애플 쪽이 사실 종목이 많지는 않거든요. 뭐 대형주 중에서는 이노텍 같은 종목들이 있고 이제 바닥은 다지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지는 거고 오늘 그 뭐 예전에 알고 있던 화신이나 뭐 서현이나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개별주입니다. 한국 단자가 오늘 단자가 커넥트거든요. 커넥트. 예. 이게 오늘 기관 레포트가 좀 나왔는데 원래 그 우리나라에서 단자를 만든 회사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한국 단자고 하나가 그 회사는 작전 들어간 것 같아요. 옛날엔 진짜 안 움직이던 종목인데 작전 들어간 것 같아요가 아니라 작전이 들어가 있어요. 우주 일렉트로라고. 얘는 지금은 못 들어가요. 얘는 우주 일렉트로는 분명히 작업을 한 것 같고 그런데 얘는 이제 원래 우주 일렉트로하고 한국 단자가 있는데 우주 일렉트로도 단자 쪽이에요. 근데 점유율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커넥트 한국 단자가 제일 높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석 방법인데 잠깐만 있어봐요. 아침 무슨 리포터가 나왔는데 이 되게 좋은 회사거든요. 커넥트가 그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 연결하는 건데 원래 한국 단자가 요 보시면은 자동차 커넥트 해갖고 보통 이제 전기차로 들어가면 당연히 커넥트 비중이 커져요. 주요 매출처가 원래 현대차고 그리고 이제 GM 스텔란티스 쪽으로 매출처가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전기차가 안 팔려도 하이브리드 많이 팔리는 거거든요. 물론 자동차는 연간 판매되는 대수가 대충 정해져 있어요. 현대차 그룹이 국내 내수 포함해서 800만 대 조금 안 되는 수준, 토요타가 한 1000만 대 정도 그렇게 파는데 이제 이거는 결과적으로 차가 많이 팔리는 것보다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이런 게 많이 팔리는 게 좋은 거죠. 이거는 사실 배터리랑 상관이 없어요. 차만 팔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현대차의 실적 믹스를 보게 되면 계속 이제 하이브리드 차들이 많이 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포트는 되게 정석적으로 쓴 거예요. 커넥터도 비싼 거거든요. 전선이 많으니까 보통 자동차가 10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면 전기차 더 많이 필요한 거니까 올해 북미 쪽으로 이제 22년도부터 좀 들어갔고 한국 단자가 작년도에 1,500억 매출에 1,7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배주주 순이익이 142억이란 말은 돈이 옆으로 새는 돈은 없는 거예요. 주당 순이익이 13,000원이고 PER이 지금 4배, PBR 0.6, 자기 자본 이익률이 한 자리, 두 자리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은 기관이 사는 종목이고 완전 바닥이네요. 지금 시가총액 6,400억. 한국 단자 들어가십시오. 오케이? 네, 오늘 제가 좀 좋은 거 하나 드릴게요. 바로 들어가세요. 오늘부터 모아보세요. 오늘부터 모아보시고, 오늘부터 모아보시고, 가격대는 한국 단자는 내 평균 단가를 오늘 내일 해가지고, 시가가 얼마야?
주봉 62,700원이네요. 62,700원. 상황 단자는 평균 단가를 한 63,500원 정도 이하로 맞춰가서 가보세요. 이건 장기 주식이에요. 예, 그리고 허리는 요 보면 요런 가격대가 있죠. 좀 길게 잡으세요. 이런 주식은. 허리는 주봉 투바닥 찍었으니까 주봉 시가 잡으면 되겠네요. 59,000원 잡으시고. 아시겠죠? 59,000원이에요. 59,000원. 59,000원이에요. 자, 이해했다 그러면은 채팅창에 숫자 오늘이 며칠이야? 29일이니까 9번 한번 눌러주세요. 이거는 장기 종목이에요. 이런 걸 사야 여러분들 제가 우리가 있잖아요. 내가 그냥 단타 쳐가지고 장중에 사고 단타 치는 거는 7%짜리 8%짜리 먹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컨디션 좋으면 5%도 먹고 3%도 먹어요. 근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런 거 하지 말어.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90%짜리, 50%짜리, 50%짜리 이런 걸 먹으라고요. 아시겠죠? 응? 하이닉스를 6번 해가지고 30%라도 비중을 실어가지고 이런 걸 먹으라고. 어떤 이 약간 그래야 주식이 내게 되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 이 방송이 리딩 방송밖에 안 돼요. 리딩 방송은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래보면 다 망치는 거야. 돈을 내고 어디 유료 돈을 내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종목을 받는 게 당연히 1순위고 틀릴 때 틀리더라도 그 스토리나 이런 걸 배우는 게 돈 주고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 그게 자기 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지주사도 마찬가지인데 어저께 제가 지주사를 사면 우리 회원님들도 아마 안 사신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런 선입견이에요. 이 오른 주식을 산다고? 근데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는 놈 따라 산다. 가는 놈. 네, 가는 놈 따라 산다. 두 번째는 이제 갈 것 같다. 예측 매매. 이런저 스토리 해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6월 달에는 뭐 애플이다. 예를 들어서 애플도 이제 올라올 것 같다 그러면은 조금 더디지만은 애플 AI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셀바스 AI 같은 경우를 조금 매집을 해보자. 대신 아무도 안 보고 있으니까 미리 좀 매집을 해놓고 애플이니까 애플 AI는 결과적으로 온 디바이스 AI잖아요. 아니면은 그래 좋아요. 그렇지. 리노고 같은 애들을 내가 지금 남들이 안 볼 때 그 신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요런 관점에서 애플이 어쨌든 한다고 하니까 좋은 회사인데 남들이 안 보지만은 그렇게 망가진 차트가 아닌 거. 요런 거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세 번째는 그냥 단타예요. 어떤 단타? 그냥은 아니라 아까 올라가는가 내려가는가다.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이제 어제 이거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오늘 이 정도는 예측이 안 돼도 두산 이런 거죠. 뭐 어쨌든 간에 가다 빠있으니까 그냥 짧은 거 매매하자. 이런 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가 맞고 안 맞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본인한테 맞는 걸 하면 돼요. 나는 그냥 내가 조금 그래도 그냥 쭉 보다가 이제 뭐 이렇게 또 보고 환율 좀 보고 오늘 좀 안 내킨다 그러면 하지 말고 그치 이제 들어보니까 뭐 금리 내렸고 금리 내리면 환율 오르는 거고 근데 미국이 신고가야. 미국이 신고가라 미국 장이 좋으니까 달러가 약해질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 노이즈가 나온대. 그래? 그러면 어쨌든 간에 당연히 뭐 재수하고 하겠지만은 관세로 인한 부담감이 좀 내려간다면은 결과적으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하고 그럼 오늘 같은 이 이야기 딱 나올 때 제일 먼저 보는 사람들 자동차를 보고 그 다음에 뭐를 보냐면 2차전지를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아침에 2차전지가 안 움직여. 예를 들어서 왜냐면 관세 발효니까 이 보는 방법인데 아침 이상하게 2차전지 안 움직여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제 막판에 슈팅 난 거 때린 거하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하면서 오르는 거 다 복합적이거든요. 그럼 오늘 2차 전지는 딱 요게 그냥 맥스예요. 예. 그런 방법이 있고,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딱 세 가지. 근데 되게 어그레시브한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매매가 많은 거고, 아까 기아를 말씀드리는 것처럼 요렇게 이제 뭐 해가지고 차트가 이거는 좋은 차트가 아니니까 요런 걸 사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를 잘하는 사람, 되게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는 본인의 성격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응? 나는 마음이 급한 사람이고 사자마자 조금만 내려가면 이렇게 콩당콩당하고 내가 보려고 했던 종목이 점상을 쳐버리면은 미쳐버리는 성격이에요. 되게 이제 급한 사람이. 나이백 그거 하다가 안 됐어. 근데 갑자기 근데 이런 분들은 여기에 맞는 매매를 왜 집중을 하는 거를 배우시면 돼요. 아주 공격적인 스타일로. 왜냐면 가장 공격적인 스타일은 가장 방어도 잘합니다. 왜냐하면 공격의 반대말은 방어인데 쉽게 말해서 수비가 할 필요 없을 정도로 빨리 공격하면 되거든요. 손절이 어딨어. 그냥 딱 가가지고 공격적인 사람들은 가가지고 조금이라도 안 가면 바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공격적인 사람. 대신 엄청 이제 집중력이 좋은 사람들이 체력이 좋아야 돼. 공격적인 사람. 두 번째는 아까 말한 기아 같은 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제 학자 스타일이에요. 학자. 내가 이걸 가지고 3개월에 30%를 내겠다는 거예요. 대신 베팅을 30% 하겠다는 거죠. 그럼 내 자산 수익률은 30%를 베팅을 해서 30%를 먹으면 내 자산 수익률은 10%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3개월에 내 자산의 10%를 올리겠다는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1년에 40% 계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주식이라는 게 전략대로 탁탁탁 하진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딱딱 있게 하라고.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오늘 같은 날 다 벌겋고 뭐가 뭔지 모를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지금 그러거든요. 뭐 약간 뒤죽박죽 될 때가 있어요. 이상하다. 이상한데 그래도 이게 오늘 아침에 뭐 예의상 뭐 대충 나와도 뭐 좀 올라야 되는데 하는 애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잠깐 쉬어요. 그럴 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4%는 좀 그렇잖아. 그러면 좀 쉬어. 예? 그냥 내려놔버려요. 내려놓고 장고 그냥 힐끗힐끗 보면서 힐끗힐끗 보면서 오늘 금리가 내렸는데 이제 금리가 내리면 움직일 것 같다고 생각한 섹터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주 교과서적인 방법으로 뭐 항공주들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안 움직였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그냥 빨리 치고 나와버려. 저봐. 금리 인하면 건설주가 가나요? 이게 이제 초등학생이고 괜찮은 아주 좋은 마인드예요. 금리 내려가면 바이오가 가나요? 금리 내려가면 건설주가 가나요? 근데 오늘 금리를 내렸는데 만약에 건설주가 뭐 아무거나 한번 쳐봐요. 딱 했는데 금리 내린 시점에 주가를 딱 분석을 해보면은 조금 올랐어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별로 반응 없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금리를 내리면은 건설주가 가는 게 아니라 금리를 내리면은 금리를 내렸단 말은 나쁘게 말하면 경제 성장률이 나쁜 거고 대신 금리를 내렸으니까 사실은 2차 전지한테도 호재인 거예요. 말 안 한다 그러는 거 계속 하네. 돈이 들어가는 사업들. 돈. 그리고 뭐 그런 게 있고 대신 이 시장 분위기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금리 관련주가 시장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예. 그쵸.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경기 관련주니까 반도체가 원래는 오르는 거예요. 원래란 말은 없는데 아니면은 뭐 자동차 이런 게 오르는 건데 오늘은 그렇게 반응은 안 돼. 제가 생각할 땐 우리나라 금리 내리는 거는 장에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요새처럼 오늘 아침에도 유리기판이 팍 올랐다가 빠졌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가 시장에서 주가 안 돼서 그래요. 아침에도 이제 뭐 또 삼성전기는 삼성전기대로, 지난주는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대로, 오늘 아침에 뭡니까?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입니까? 전 세계 반도체 장비회사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도 예, 유리기판 이렇게 이야기 나왔거든요. 근데 안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시장 자체에 그 SKC 이런 걸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많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 옵틱스 정도만 그냥 아직은 단타를 치다 말아야 돼요. 자, 지난번에 요 시간에 뭐 YC캠 이야기할 때도 뭐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YC캠이 이때 순간적으로 26,000원 갈 때 다른 재료로 갔었어요. 뭐로? EUV로. 그러니까 YC캠은 지금 어떤 관점이죠? 성격이 빠른 사람, 급한 사람이면 팔고 나와버려야 돼요. 딴 거 하셔야 돼. 근데 뭐 그러지는 않고 뭐 차트 깨진 게 아니고 놔둘 사람은 뭘 봐야 되느냐? 오히려 삼성전자를 봐야 돼요. 네? 오케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주식이 여러 가지 재료를 갖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예,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좀 봤는데 제가 나와 있는 내용들 조금 보고 진행할게요. 한국 단자는 사셨죠? 예, 이따 이제 한번 보세요. 장기적으로. 잊어버려. 그리고 예. 우리나라 지수는 오늘 오후로 갈수록 계속 약해질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오후로 갈수록 윗꼬리 또는 음봉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건 뭐 그냥 제가 보는 거니까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은 오늘 국장은 아마 오후로 갈수록 예, 윗꼬리 또는 지수는 음봉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는 너무 급하게 덤비지 마세요. 그거는 뭐 저의 어떤 그건데, 이게 데이터를 딱 보면 이게 아침에 이 지금 분위기에서 나스닥 선물 잡은 것보다 이게 안 들어오잖아요. 어제랑 다르잖아요. 그냥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제보다 약해요. 예.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오전에 물론 종목마다 다른데 오전에 종목들은 대부분이 윗꼬리가 좀 많을 거예요. 전력도 그렇고. 예. 많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붙이는 종목들은 많이는 안 붙일 수 있어요. 붙인다는 말이 뭐냐면은 만약에 뭐 하이버가 아침에 악재가 나왔다가 붙이면 이거는 요 정도까지. 예. 그리고 이제 새로 들어오는 돈들이 조금 아까 기존 종목들이 아닌데 그게 이제 아까 보니까 자동차 쪽은 끝까지 들어오는 쪽이에요. 예. 자동차는 끝까지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반도체는 이제 똑같은 그림이에요. 때리는 힘이에요. 지수는 반도체 이 하이닉스하고 아마 알테오젠 이런 애들이 말아먹을 거예요. 제 생각에.
왜냐면 얘네들은 아직은 알테오젠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판단하는 거거든요.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은. 오히려 준비된 거는 알테오젠이 아니라 HLB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그림. 그런 거고. 나머지 뭐 예를 들어서 LG화학 같은 애들은 이거는 들어오는 거예요. 요렇게 급락해가지고 21선까지 들어오면은 이게 아침에 갭상을 해가지고 탁 때리면은 얻어맞는데 이렇게 들어오면은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거예요. 요거는 붙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침에 저도 이오티커니스 같은 걸 한번 좀 뿜어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옵션 만기랑 크게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재료 노출도라. 아, 오늘 왕관이 잠깐만 뭐라고요? 우리 피디님이 뭐 알려주셨는데 이게 뭐예요? 왕관이 유튜브 정책이 바뀐 거예요? 왕관이 뭐 만들었나 보네요. 아, 리더보드 실시간 채팅 상위 3명분한테 특별한 배지가 표시된대요. 상위 3명은 스트림마다 재설정되어 언제든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리더보드에 표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참여 중수를 적립해야 합니다. 실시간 채팅하고 아, 얘네들 야로네. 예. 야로야, 야로. 경락이형 추천 주고 뭔데 13% 올랐어요? 한문틀 TV님? 뭐였어요? 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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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이거 지주사 아니야? 지주사? 어제 지주사였구나. 그니까, 그래요. 저도 HD 핸드 했는데요. 예. 아, 제가 더 많이 올랐어요? 근데 여러분들 끝나고 나서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롯데 지주하고 오늘 지주사 얘기 잠깐 갈까요? 지주사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예. 롯데도 있고, 그 다음에 SK도 있고, 또 하이닉스 최대 주주가 SK 스퀘어죠. 예. SK 스퀘어가 있고. 되게 많아요. 예. 그리고 한화도 있고. 많죠. 뭐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LX 홀딩스도 있고 뭐 대부분 지금 보면 빨간 건 다 지주사. 예. 두 가지 분석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자사주 비율이 많은 기업 또는 두 번째는 지배 구조가 좀 깔끔하지 않은 기업들. 세 번째 기준은 알짜 자회사가 많은 기업들. 뭐 그런 것들 볼 수 있죠. 예. 그게 딱 정해져 있어 가는 건 아닌데 한국엔 컴퍼니 같은 경우는 유통 물량이 없는 거고 저거 한타 쪽이고 롯데는 제가 왜 좋게 봤냐 롯데는 개판이에요. 지주회사가. CJ는 잘 안 가는 이유 CJ는 정리가 되어 있고 S&T홀딩스 같은 경우는 원래 거래량이 작고 근데 S&T그룹이 원래 부실한 기업이었는데 다 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LS, GS는 안 건드린 건 LS, LG 쪽은 허시 굿이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 대신 LS는 그래도 이번에 유상증자 이슈가 좀 있고 밑에 여기 안 적혀있는 녹십자 이런 애들은 사실 예측은 안 되고 그러면은 지주사 중에서 볼만한 거는 두산, 하나, 현대, SK 스퀘어 말고 SK, 주 SK 그 다음에
효성은 다 일찍 분할했는데. 그 다음에 롯데, 예. 두산, 하나, 현대, SK, 롯데, 뭐 등등등. 저는 이렇게 분석했었어요.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이거는 오늘이 이제 이틀째거든요. 한 2, 3일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그 선거랑 관련이 있어요. 예, 선거랑 관련이 있는데 선거 결과가 월요일 날, 수요일 날 이제 반영되잖아요. 예, 수요일 날 반영되면 아마 제 추정컨대 월요일 날 정도, 내일하고 모레 정도, 그러니까 내일이 금요일이고 월요일 정도는 조금 쉬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다음 주 선거 끝나고 빠지면 다음 주 이맘때 정도 되면 다시 보세요. 잊지 마시고 이야기하세요. 다음 주 요 시간 정도 됐을 때는 주가가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다시 봐야 돼요. 이건 쉽게 안 끝나요. 이게 다 LS도 지금 20만, 그러니까 쉽게 안 끝나요. 이쪽 이렇게 들어온 돈들은. 왜 그러냐면 이쪽 지주사 쪽은 전부 다가 어차피 이제 그 유통 물량도 작고, 이게 오늘 내일까지는 뭐 단타치고 우리 경락이 형이 서연했으면은 잘했네요. 예, 뭐 잘 드신 분이 계시니까 참조하신 거고. 오케이? 이거 지수사는 금방 안 끝납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그리고 확실히 그 약간 코스피 쪽 다 지주사도 코스피 종목들이죠. 오늘 오전에 금융주들 뭐 금리 내렸잖아요. 금리 내렸잖아요. 금리. 예. 정권주는 금리 내렸잖아요. 보험사들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뭐 다른 재료도 있긴 있는데 MG 보험 그거 말고도 있는데 또 다 밸류업 쪽이에요. 밸류업. 그리고 오늘 희한한 게 이건 재건 쪽으로 봐야 되죠. 재건은 테마인데. 오늘은 옷도 요거 옷은 한세다. 요거는 아마 관세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기 다 해외에 공장 있는 기업들 상호관세. 화장품주가 제가 사실 오늘 좀 금리 내리면 오를 거라 봤는데 배렸네요. 실리콘도 빼고는 배렸어요. IT 테크주들이 많이 안 가죠? 아니 뭐 금융주 가는데 가겠냐고.
심택은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그런 게 있었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H20 때문에 생각보다 손실이 심하다. 그렇죠? H20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GDDR7이 GDDR7이 메인은 아니거든요. 어디가 자꾸 올려놨는데.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가 실적이 또 이렇게 매출이 한 440억 달러 정도 해가지고 전분기 대비해서 12% 성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제 440억 달러 중에서 거의 뭐 99% 이상이죠. 390억 달러가 데이터 센터고, 그렇죠? 10% 성장을 했고, 밑에 보면 이제 게이밍이 한 30억 달러 정도,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이 한 5천만 달러 정도. 자, 전장은 생각보다 더디네요. 아직까지 많이 안 나가서 그러겠죠. 6억 달러 정도, 1% 성장.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엔비디아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생각보다 덜 나왔다. 덜 나왔다. 그래서 잘 나와주는 건 맞는데 생각보다 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H20이 차단되니까, 녹색이 서버 매출이에요. 데이터 매출 차단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심택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건 약간 GDDR 관련주예요. GDDR. 그리고 얘네들이 아직까지는 그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시장의 그 크레딧 자체가 그렇게 좋질 않아요. 워낙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경기에 대해서 베팅하는 건 아니고 뭐 그냥 조방원에 베팅돼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또 시장이 올해 25년도에 결이니까 매년 결이 있잖아요. 작년도는 또 반도체, 뭐 그 23년도는 또 상반기가 배터리 그런 식으로. 그리고 조선이 작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나온 거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네요. 시장은 제 생각대로 아마 오늘은 고점은 장중 고점은 찍은 것 같고, 내일은 미국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뭐 갑자기 나쁜 소리 하네. 근데 이거는 우리 특별히 상관은 없는데 혹시나 지수 방향성 매매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이거는 그거는 없어요. 예. 왜냐하면 오늘 밤에 확률적으로 엔비디아는 원봉 나올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엔비디아 원봉이니까 그 말은 뭘 말하냐면, 그 엔비디아 실적 잘 나왔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테크윙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급하게 사고 그러지 말라고요. 답은 없지만은 얘네들은 아직 자리 안 잡힌 거예요. 그 많은 재료에서 한미반도체나 이런 애들도 지금 이렇게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시장에 들어와 있는 힘은 상당히 반도체에 대해서 네거티브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아침에 나온 내용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의 상호 관세 발효를 뭐 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뭘 보실 것 같습니까? 대부분 이런 기사가 나오면 자동차를 봅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면 트럼프 관세의 발효가 제독됐단 말은 거꾸로 놓고 보게 되면 갑자기 튀어오르는 하나솔루션이나 CS 윈드나 이런 쪽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풍력 태양광 쪽으로. 그리고 그 연결고리 쪽에서 배터리까지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꼭 그렇게 많이 가진 않는 거는, 이 재료는 제가 볼 때 이거는 제동을 걸었다는 것 자체는 사실 한편 놓고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정시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좀 복잡한 셈법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근데 그게 이 노이즈가 오래 가진 않을 거예요. 그냥 한번 또 이런 이슈가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어떤 정책에 이제 슬슬 좀 제동이 걸리는구나. 뭐 그런 거.
근데 또 그리 되면은 한편으로는 뭐 이게 사실 이제 그리 되면은 뭐 트럼프 수혜주 조금 빠질 수가 있고 인투셀이 올라버리네. 이제 매매를 좀 해야겠다. 인투셀이 그 마디 가격이 얼마가 되죠? 37,000, 52,000원이네요. 그 다음 52,000원이라고요? 52,000원? 지금 가격은 51,300원. VI 가격은 54,800원. 10% 가격은 51,400원. 기사가 노출됐고 삼성바이오와 미사일 항암제 ADC 공동 개발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간다. 어디로? 위로. 시간이 재료 노출 시간이 몇 시야? 이거는 위다 위. 기사 릴리스 시간이 10시 43분. 43분. 오파스 파이낸셜 이거는 잠깐만. 근데 잠깐만이 아니라 아까 얼마라 그랬죠? 52,000원이요? 5만 아까 얼마라 그랬죠? 52,000원? 일단 52,000원이 마디 가격이니까 52,000원까지 왔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때리겠죠. 53분 25. 오만 천원? 근데 이런 애들은 이게 제가 이게 보는 거는 이게 신규주잖아요. 신규주들은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이게 이제 제약 바이오 지금 장이 이제 애매한 시간대에서 한번 봐봤는데, 지금 시간대는 장은 별 재료가 없고 인투셀이라는 이제 ADC 기업인데
이게 이제 혼자서 뭐 37,000원, 52,000원 이렇게 재는 거는 이제 이 공모 가격의 배수 가격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52,000원 올라간 가격이 이제 공모가 기준으로는 반을 올라간 거고, 기사가 노출이 됐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 딱 52,400원 찍고 빠이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이런 거는 지금 49,000원 때 5만 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물론 이제 이게 그 출발 시간이 대략적으로 어디냐? 한 47,000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물리는 건데, 그게 아니면 또 오장이 올라가요. 단타 혹시나 하실 분들은 지금 56분이죠. 그럼 얘가 완성될 시간이 56분이니까 이게 분봉 기준으로 이걸 1선이라 보고 생각을 하고, 이게 그 다음 봉에서 찍힌다고 생각하면 한 정확히 타점을 잡기는 건데 59분 한 30초 정도에 사는 포지션을 마무리 지으면 돼요. 그러면은 아마 확률적으로 얘는 11시 타임에 올라요. 그러니까 56분 40초. 한 2분 정도만 있다가, 예, 보세요. 2분 정도만 있다가. 56분 50초죠. 시간을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지금 화면에서 요게 가운데 게 5분 봉이에요. 우리가 어떤 봉이든지 간에 차트가 이렇게 시세가 나다가 윗꼬리 한번 달고, 뭐 내용은 다음에 윗꼬리 한번 달고 장대한봉을 빡 달면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보통 5일선까지 내려와요. 거기서는 이제 악성 물량 때문에 그걸 이렇게 건들기도 해요. 그러면 이 봉이 완성되는 시점에, 만약에 이 봉이 완성되는 시점이 이 5월선 근처에서 마감을 한다면 다음 봉은 확률적으로 반등봉이 많아서 그거 말씀드린 거고, 이제 이 시간이 완성되는 게 이게 5분 봉이니까 정각이 완성되거든요. 그럼 57분 38초니까 한 2분 20초 정도 남았죠. 그래서 59분 정도에 이제 이건 2분 봉인데 59분이면은 이 다음 봉이거든요. 지금 요게 이제 2분 봉이니까 이제 완성됐고, 지금 이 봉이죠.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드려요. 선물도 똑같은 건데, 만약에 이 봉이 2분 만에 완성이 될 건데, 59분 전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요 정도 49,700원까지 왔다. 그럼 매수해. 내가 근데 갑자기 이걸 왜 하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까도 그랬지만은 장을 전체적으로 약간 이렇게 빼딱하게 봐놔가지고, 특별히 아까 제가 일찍 말씀드린 단자 이런 거 좀 모아가는 거 말고는 특별히 할 게 없어요. 자동차는 확실히 들어왔어요. 예, 만약 자동차 보시는 분들은 오늘 입질하는 거는 괜찮아요. 실제적으로. 59분이네?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49,500원에 산 거잖아요. 그럼 내가 6.2%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기준봉은 대략 요 봉이니까 46,000원 정도 되겠네. 요 정도 가격. 47,000원 정도죠. 그러니까 밑으로가 내가 들어간 가격이 49,500원. 밑으로 47,000원이면은 2,500원 손실이죠. 조금 크게 봤네요. 2,500 손실이면 뭐.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이 봉이 만약에 이봉 얘 그러니까 5만 얘가 얼마야? 51,500원을 넘어버리면은 그 위를 보는 거고, 못 넘으면은 다시 밀려요.
근데 이거는 제가 갑자기 지금 한 5분 동안 이걸 해드린 이유는 나중에 다른 종목들도 대부분 비슷해요. 조만간에 이렇게 생길 종목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어저께 그 012450 약간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저런 패턴들의 종목이 많이 나올 겁니다. 뭐 다음 주 볼 저기 뭐야 아까 우리 경락인 종목이 서현이었어요. 예, 어쨌든 간에 이런 우리도 다른 대표님 종목이니까 빼고 제가 아침에 매매했던 그 HD 현대 이런 것들도 다 저런 패턴이 나올 거예요 다음 주에. 지금은 이제 시세가 붙는 과정이 있는 거고 그거 때문에 한번 봐봤어요. 이제 한국 단자는 살 수 있겠네. 근데 단자 요 종목을 오늘 좀 드렸는데 진짜 장기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장기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증권사 리포터가 나오면 어쨌든 간에 누군가가 나중에 어떤 지금 보면 이것도 빠져 있잖아요. 먹혔나 안 먹혔나는 이제 기관으로 잡히면 우리가 좀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그게 안 잡히면 불안감이 있는 거고. 불안하지는 않아요 이 회사는 사실. 제가 단자를 작년도에 한번 요때 한번 이야기 한번 어디 매체에서 아마 추천주였던 것 같은데 그거 나서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예. 그래서 단자가 여기 보면 이렇게 박스권이 꺼져 있거든요. 거의 자동차주 주가랑 비슷해요. 예. 어찌 보면 모비스 주가랑도 비슷하고. 아유, 근데 반도체를 무지하게 때리네. 카카오는 최근에 오른 게 그 오픈 AI하고 협업 이야기가 좀 크잖아요. 오픈 AI가 한국 상륙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오픈 AI가. 오픈 AI. 그리고 뭐 약간 또 어떤 분들은 그것도 있고 뭐야 저기 뭐야 그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잠깐만요. 카카오나 이런 것들은 똑같아요. 그냥 그 카카오 네이버 제가 똑같이 말씀드리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진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하반기로 갈수록 가면 좋아진다. 특별히 나쁠 건 없어요. 거의 카카오가 그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동급이에요. 천천히 가는. 근데 카카오도 AI로 가야 돼. AI로. AI. 원래 태웅이 좀 특이하게 움직이죠. 이 회사가 원래 그 단조 회사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풍력타워 쪽에도 들어가고 하는데 조선 플랜트도 하는데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는데 조금 변칙이 좀 많아요. 아이고, 백을 다 물어보고 있다. 오늘 남자친구분 오늘 셔츠 사주기로 하셨어요? 메이카야, 메이카. 메이카라고. 아, 참. 아니요, 메이카요. 백화점에 상겨. 그거 아니요, 메이카요, 메이카. 그 쿠팡에 12,000원짜리 아니라니까. 쿠팡에 12,000원이면 말 발굽이 까졌어요. 나는 잘 봐요. 말 발굽이 까졌다고. 자세히 봐야 돼. 참,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GNC 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저도 힘든 게 약간 요런 거는 그냥 이런 거 기준점 잡아보세요. 이렇게 윗꼬리가 딱 실린 거 있잖아요. 예. 그냥 요거 회복되면 오케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보수적 이렇게.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오늘이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 주가 이제 6월 달이기 때문에 살살 6월 달 준비해 보시고 안 할라 그랬는데 2차전지 지금 보면 2차전지들이 올라오는 속도가 되게 빠르잖아요. 그쵸? 안 할라 그랬는데 빠르면은 일단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LG가 어저께 요 선에 들어왔잖아요. 다음 선은 여기 추세선에 있어요. LG는. 근데 이게 역배열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여기서 한 5% 빠져도 전혀 이상할 게 없고 또 거꾸로 놓고 보게 되면 21선 뚫어도 아무 의견은 없어요. 1차 반등에서는 낙폭주가 먼저 빠집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빠졌던 포스코 퓨처엠이나 상승폭에서는 어제 보면 LNF나 낙폭주가 먼저 빠지고 어디 갔냐? 그게 이제 자리가 좀 잡히면 LNF 같은 애들은 그러면 확률적으로 이제 요렇게 될 확률도 염두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21선. 목표가를 21선을 보고 가야 돼요. 그렇게 가는 거고 아마 추세가 잡히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원래 얘네들이 올라오는 속도가 이렇게 빠르면 어딘가가 빨리 죽어야 되거든요. 안 죽어요. 예.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사실 뭐 지금 요런 종목들이 생각해 보시면 10만원에서 8만원 뺐기 때문에 제가 아직 10% 봤잖아요. 10%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 10%까지 다 왔고 그러면 그 다음 같은 경우는 한 15%? 15%까지 올라야 돼. 15%까지. 그러니까 만원짜리 주식이 30%가 빠지면 7,000원이에요. 근데 내가 7,000원이
본전이 되려면 본전 10,000원이 되려면 대략 43% 정도가 올라야 돼요.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 우리가 피보나치 수요를 한번 넣어 보시면 저 43을 3등분을 해요. 해보면 대략적으로 대충 보면은 한 10% 반등, 그 다음에 20% 반등치, 한 30% 반등치로 볼 수가 있고요. 뭐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10% 반등치 같은 경우는 아직 21선 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21선까지 20% 반등을 하게 되면 21선을 일시적으로 뚫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30%까지 반등을 했다. 그러면은 이 정도까지 오면 거의 추세 반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이제 이게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려서 LG엔솔 기준으로 30만원에서 뭐 30만 계산할 필요고 27만원 잡고 27,000원 오르는 거, 즉 쉽게 말해서 297,000원 요까지는 1차 반등이고 여기서 아무 의미 없고, 두 번째는 그보다 많이 올라버려야 돼요. 50%는 올라야 돼요. 31만원까지 가면 그때는 실제적으로 조금 더 욕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근데 그까지 못 가면, 그러니까 모든 2차전지 관련주는 그 낙폭주들은 하락폭에 21선에서 꼬면 안 되고 그걸 뚫어버려야 돼요. 그럼 얘 같은, 그러면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일단은 내가 여기를 타겟으로 보는 거예요. 다른 것도 다 그래요.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 워낙 이거는 딱 거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런 식으로 가다가 못 가잖아요. 혹시나 그러면은 한 뭐 며칠 정도만 기다리다 아니다 싶으면 그때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다시 올린 채 가버려요. 속도 싸움이에요. 속도 싸움. 근데 진짜 얘들이 갈라 그러면은 제가 판단할 때는 뭔가가 좀 강력한 트리거가 있어야 돼요. 오늘까지는 아주 관성의 힘이에요. 관성의 힘. 그러니까 팔고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쉽게 말해서 내가 뭐 에코프로가 예를 들어서 한 뭐 6만원이나 물렸다. 오늘까지는 가만히 내비둬요. 이게 5월달에 한 3가지 정도 가지고 빠졌단 말이에요. 첫 번째 나온 게 아마 관세가 있고 뭐 3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CATL 상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감세안이 있었어요. 감세안. 그쵸? CATL 상장이 있었고 감세안이 있었고 또 뭐였더라? 한 3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확 틀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봐봐요. 5만원에서 4만원 빠졌잖아요. 그러면 38.2 만원에 40% 4천원 44,000원 44,000원이 10%고 45,000원이 뭐 한 50% 되고 6,000원 47,000원 정도까지 가면 그림이 달라져요. 쉽게 말해서 얘가 한 47,000원까지 가면 조금 더 그때부터는 뭔가 우리가 머리를 쓸 수가 있어요. 그때는 뭐 뭔가 전략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까지 못 가고 한 44,000원 5,000원도 못 가고 만약에 늘어지잖아요. 그럼 다시 늘어져요. 늘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어제 바닥은 찍었어요. 똑같은 말이 조금 다른 말인데 바닥은 찍었어요. 최소한 한 뭐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했을 경우에는 최소 1, 2주 정도는. 그러면 우리 시장 투자하는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여유가 생긴 거예요. 여유가. 꽃버스를 산다고? 왜 꽃버스를 사? 예, 그건 뭐 본인 취향입니다.
근데 종목별로는 어제는 첫날이라서 이제 그렇게 미친 듯이 움직였거든요. 에겐케미칼을 움직이고 했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어제는 뭐 솔루스도 움직이고 어제는 뭐 첫날이라서 그랬는데 오늘 저는 아직은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가 정성적으로 투자할 때는 아니라 봅니다. 뭐 어디가 수혜다 뭐 저기 뭐야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LG나 SDI가 미국에다가 그거 LFP 깐다. LFP 깔았으니까 아무래도 뭐 LFP 관련된 뭐 탑이나 이런 애들이 조금 더 수혜가 된다. 그 방식으로 접근할 때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누적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가장 대표적인 종목, 그러니까 재료가 있는데 많이 빠진 종목, 관세와 관련된 종목. 그게 어떤 거죠? LG하고 포스코 쪽이잖아요. 근데 조금 다른 건, 예, LG하고 포스코 쪽이고. 근데 포스코 유상증자가 있으니 함부로 못 들어가겠고. 그렇다 그러면 포스코를 사지 말고 포스코 홀딩스를 보면 되는 거예요. 포스코 퓨처엠의 상승 탄력보다 포스코 홀딩스에 베팅을 하면 돼요. 얘도 지주회사인데.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고, 거꾸로요. 여러분이 만약에 포스코 퓨처엠하고 포스코 홀딩스를 두 개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냥, 얘라이씨, 이제 2판 4판이다. 그러면 지금은 뭘 사야 되냐면 사업회사 포스코 퓨처엠을 얘는 유상증자를 하는 거고 얘는 얘를 사야 돼요. 살 거면은 포스코 그룹에서는. 그리고 에코프로 예, 그게 있고 지금 당장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예를 들어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SDI보다는 우위에 있어요. 저는 그리 봐요. 두 개만 비슷해요. 포스코 퓨처엠하고 홀딩스를 봐야 할 때는 지금은 홀딩스를 사야 돼요. 홀딩스를 사야 되고 37320 이제 월드컵 게임을 했을 때 LG엔솔하고 LG화학 중에는 뭐가 좋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LG엔솔을 사야 돼요. 얘는 양극재를 만드는 거죠. LG엔솔은 셀을 만드는 거예요. 양극재는 지금 계속 톤당 6만 톤까지 내려간 리튬 가격을 그대로 받아요. 그리고 LNF를 묻는다면 LNF는 지금 약간 갸우뚱하고 있어요. 일단 저는 그런 관점이고 어제는 LNF가 테슬라 뭐 로보택시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LNF는 되게 애매한 포지션에 있다 생각이 들고 그럼 나머지 뭐 코스모 그룹들은 나는 약간 코스모 화학은 리튬이랑 움직이는 거고 코스모 신소재는 특별한 게 없어요. 일단은 특별한 게 없는 얘도 양극재인데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유상증자 안 한다. 예, 유상증자 안 할 정도다. 안 해도 될 정도로 땅이 많다. 그 정도 보면 되고 제가 볼 때는 그렇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그룹은 이제 그렇게 움직이는 에코프로 그룹은 어쨌든 약간 2차전지의 상징적인 종목이에요. 상징적인 종목인데 만약에 에코프로 그룹주 중에서 한 종목이 먼저 탄력이 좋다면은 그때는 진짜 가요. 그 종목이 뭐냐면 아마 에코프로 그룹에서는 에코프로 머티의 탄력성이 가장 좋아야 돼요. 근데 머티가 지금 탄력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룹주는 일단은 그냥 조금 더 제 순위로 따진다면 37320 NG엔솔이나 005 490에는 조금 뒤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쪽 있잖아요. 롯데에너지, 예, 롯데 이렇게 동박 쪽, 솔루스 첨단 이런 쪽은 아예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기타 뭐 똑같습니다. 주가는 뭐 이런 건 아직 지금은 나노나 제이오나 이런 애들은 그냥 시장 때문에 움직이는 거고, 대주도 지금 안타깝지만은 본격적으로 얘는 21세까지 왔잖아요. 근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냥 요 정도로 많이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에코앤드림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전구체. 예. 뭐 정답은 없지만 그렇게 탄력이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모든 게 뭐냐면은 뭐 원통형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가 제 생각입니다. 원통형이니까 어저께 얼핏 사마알미늄 보시던 것 같은데 그런 거 다 의미 없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는 지금 2차 전지는 가장 문제가 뭐냐면 본원적인 문제에 들어가 있다는 본원적인 문제. 사실 2차 전지는 보조금 안 주면 안 돼요. 저도 되게 좋아하지만은 보조전 이게 2차 전지, 태양광, 풍력 이런 거는 보조금 없이는 못 크는 산업이에요. 그래서 IRA에 사실 민감해요. 일각에서 테슬라 로보택시 나오면 전기차 캐점을 돌파한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친환경이잖아요. 친환경은 그러니까 탄소 이런 거나 아니면 이제 요렇게 이런 거는 트렌드가 아니라 보조금 사업은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분위기가 성장주잖아요. 성장주니까. 비아디도 지금 재고가 많아요. 본의 아니게 저도 올해 좀 좋게 본 거는 트럼프가 이제 IRA를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건데 지금 계속 건드렸고, 근데 계속 또 거꾸로 2차 전지를 그래도 뭐 그렇게 많이 현재 관점에서는 꼭 현재 관점이 아니라 계속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트럼프가 2차 전지를 전기차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 이거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감세안을 펼치고 법인세 내리고 소득세 내려주고 그 다음에 그 IRA 법안 관련해 가지고 손대는 거는 딴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이 재정 적자가 엄청 심각한데 저거 왜 쓸데없이 지금 당장 저렇게 돈 주냐 이거잖아요. 차 좋은 거 다 알겠는데 근데 그거를 뭐 돈까지 주면서 그렇게 하냐. 우리 미국 경제 살리려면 빨리 LNG 개발하고 해가지고 수출해서 팔고 한국이나 이런 회사들이랑 국가랑 조선하고 이런 거 협력해가지고 빨리 수출 키우고 어차피 전 세계 에너지 강국은 트럼프 일기 때 중동에서 넘어왔으니 나토 분담금 올려가지고 미국 잘 살게 하자는 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싫어서 IRA 폐지 그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굳이 지금 급하지도 않는데 왜 돈 헛돈을 쓰냐 이거죠. 재정 적자가 빵꾸인데 포퓰리즘에 빠지지 말라는 거. 사실 트럼프는 저는 되게 정책을 잘한다 생각을 해요. 그 과정에서 노이즈라서. 그래서 핵심은 그 미국 공화당이나 걔들은 다 표거든. 그래서 결론은 뭔데? 이 전기차 보조금 이슈 자체가 계속 연말까지 가진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보면 상반기 또 바닥에 대해서 근거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시고 지금 당장 이 시점에 승부를 걸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될 때는 여전히 우리가 강점이 있는 데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이슈가 되는 섹터입니다. 그게 지주사든 밸류업이든 한국에서 뭐 어쨌든 그런 거든. 근데 이제 다만 이쪽 섹터가 선거가 끝나고 나서 얼마나 붙여줄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만약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세론이 나온 다음에 실제적으로 세론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섹터는 지주사 밸류 쪽이 아니라 오히려 이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권이 바뀌어서 정권이 다른 당이 또는 정권이 국민의힘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시장의 관심은 결정적으로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밸류업이나 이런 쪽으로. 그리고 이쪽 섹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시 퇴색한데, 그래서 원래 한 5월달 정도나 7월달, 6월달 정도에 한 번은 건드릴 이슈였거든. 그거 이제 이번에 좀 건드렸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도 바닥은 찍고 있다. 예, 그래 보는데 속도는 지금 여기에 우리가 승부를 걸 정도는 아니다. 로봇은 진행형이다. 예. 인투셀이 아까 잠깐 그러다가 다시 못 갔어요. 미래에셋은 왜 상한가를 갔대? 증권주는 오늘 조금 오버슈팅 같은데. 예. 증권주는 뭐 사실 저도 했는데 이건 뭐 따라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데요. 예. 증권주는. 증권주는 따라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게 지금의 상황이라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뭐 옆으로 새던 이야기인데, 어쨌든 6월달에 그 애플 일정이 있으니까 뭐 두 가지는 AI 관련해서 보면 약간 AI인데 이게 온 디바이스하고 이쪽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온 디바이스하고 그리고 일단 온 디바이스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 AI도 염두하셔가지고 뭐 애플 AI라 그러면은 온 디바이스 쪽은 몇 개 종목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뭐 생성의 AI 쪽에서는 셀바스 AI 같은 경우 보통 온 디바이스 쪽이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쪽에서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여러분은 관심주한테는 안 드렸나? 예. 이런 디노공업 같은 애들이 약간 그쪽이고, 리노공업 이런 애들이 온 디바이스 쪽이고, 그리고 지금 뭐 하이비전이나 이런 거는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뭐 약간 비전 프로 이쪽은 조금 약할 것 같고 지금 애플이 제일 약한 게 애플 인텔리전스거든요. LLM. 아마 단기 매매 차원에서는 잠깐 뭐 또 솔트록스나 이런 것들도 5월 달에는 잠깐 움직일 거예요. 예. 근데 AI 종목들은 좀 타점 잡기는 쉽진 않은데 한 번 정도는 보셔도 될 것 같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솔트록스, 그렇죠. 예. 솔트록스 말하는 거. 로봇하고 생성 AI가 조금은 더디긴 해요. 예.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